안녕하세요, 동구입니다. 오늘 1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시각 6시 42분 이제 막 됐네요. 와, 축구, 월드컵 축구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빅경기가 많았죠. 일본 대 크로아티아전 12시에 했고요. 자정에 있었던 그 경기 시청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국 대 브라질 또 16강전 관람을 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죠. 우선 일본 경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와, 이번에 일본 팀이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래도 한 8강까지는 최소 올라가지 않을까. 상대가 저는 크로아티아, 뭐 지난 월드컵이죠, 러시아 월드컵에서 2위를 하긴 했습니다. 준우승이죠. 프랑스가 우승을 했고, 결승에서 프랑스한테는 밀렸지만 그래도 아주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다 크로아티아. 하지만 크로아티아가 그렇게 이번 월드컵에서 완전히 강팀이다, 엄청난 강팀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반면에 일본은 와, 경기 진짜 하나하나 이렇게 가지면서 올라오는 게 전부 다 강팀 아닌가요? 독일, 물론 독일이 또 이렇게 탈락하면서 실제로 독일이 강팀인가 하는 그 여부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도 독일이라는 전통적 강호와 맞붙어서 승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스페인, 거꾸로 코스타리카라는 비교적 약체한테는 오히려 패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강약약강이 아니고 강강약약이라고나 할까요? 약간 그런 면모들, 그러니까 선수들 개개인의 또 기량들, 그 다음에 조직력 상당히 우수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일본이 어떤 의미에서 우승 후보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있습니다. 좀 아쉬움이 나네요, 일본 입장에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토너먼트 리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8강에 진출하고 한국도 같이 진출했으면 한일전이 성사가 될 뻔했거든요. 월드컵에서 한국과 일본이 맞붙는다는 거, 와, 이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그런 경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일본이 졌습니다. 제가 경기를 사실 일본전을, 일본 대 크로아티아전을 끝까지 다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와, 좀 진짜 한국전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반 후반, 전반에 먼저 일본이 선취 득점을 하고 크로아티아가 따라가는 그런 형태를 띄었잖아요. 1대1 상황에서 다시 연장 돌입하고 승부차기 하고, 연장 제가 거의 한 10분 가까이 까지는 봤는데, 잠깐 눈을 붙이는 쪽으로 이제 판단을 바꿨죠. 한국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들 일본전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면 정작 이제 중요한 한국 경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못 일어날지도 모른다 생각했기 때문에, 대략 제가 거의 한 2시 정도, 2시 좀 넘어서인가요? 잠깐 눈을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4시 5분 전, 3시 55분경에 알람을 좀 맞춰놓고 일어났죠. 그래서
한국전 경기를 시청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금 사실 가물가물했어요. 일어났을 때. 평소에도 제가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더 일찍 일어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여튼간에 평소에도 일찍 일어났다는 그런 아침 기상의 자신감 비슷하게 이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 대 브라질 경기 보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던 거죠. 저는 뭐 치킨을 시킨다거나 다른 맥주를 준비한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이제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좀 건전하게 경기 자체를 그냥 관전을 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였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제 킥오프 한국 대 브라질 경기가 시작이 됐죠. 한국 선수를 늠름하게 등장하고 손흥민 선수 또 주장으로서 잘해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경기를 봤는데, 좀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처참하게 무너졌다 라는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아요. 경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4대1. 심지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전반에만 4점을 다 냈어요. 한국이 후반에 득점 1점을 했죠. 후반 30분경에 백승호 선수, 이 선수는 스트라이커가 아니에요. 스트라이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골을 넣었어요.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릇 강팀이라면 말이죠, 스트라이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팀들은 항상 골을 잘 넣는 선수가 있어요. 공격수 중에요. 그게 대표적인 선수가 사실 한국엔 손흥민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 그 EPL에서 토트넘, 본인이 몸담은 그 소속팀에서는 지난 시즌 득점왕도 했잖아요. 득점왕을 했습니다. 물론 공동 득점왕이긴 했지만 그 정도로 골을 잘 넣는 선수였어요. 손흥민 선수 EPL에서 뛰는 거 보면 저는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돌적이고 그 드리블 치고 나가는 능력, 그 다음에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능력. 그러니까 공격수한테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선점해서 들어가는 거, 수비수들을 피해서 빈 공간을 파고드는 능력, 그런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이제 골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살짝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월드컵 경기 내내 손흥민 선수 단 한 골도 넣지는 못했잖아요. 물론 그 마지막 우리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 2대1로 역전하는 그 순간에 황희찬 선수한테 공을 이렇게 이제 패스 해줬던 그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어시스트는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손흥민 선수의 모든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돌적으로 그렇게 치고 나가는 능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 패스를 받는 능력, 패스를 하는 능력, 토트넘에서 보여줬던 그런 수많은 모습들, 그런 게 어떤 의미에서는 살짝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게 좀 제 생각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나머지 선수들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그러니까 정교함이 부족한 부분. 네. 물론 결과가 좋아가지고 조 2위로 이렇게 16강에 진출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거는 자력 외적인 다른 그런 좀 행운이 따라준 결과이기도 하잖아요. 우루과이전도 그렇고 가나전도 그렇고 그 다음 마지막 포르투갈전도 조금은 물론 비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했지만 그 세 경기 다 조금은 어떤 정교함, 조직력, 기량 면에서 조금씩 다 밀리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좀 그렇게 이제 전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쉬움이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진짜 EPL에서 막 날아다니던 그 모습들을 월드컵에서도 기대를 했는데 아마 부상 때문에 약간 움직임이 조금은 이렇게 이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이번에 캡틴으로 나왔었죠. 주장으로 뛰면서도 조금은 좀 아쉬움을 이렇게 남겨주지 않았나. 본인도 아마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한국팀의 불안 요소들이 폭발한 경기가 아마도 저는 이번에 브라질전이 아닌가, 16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약간 좀 하는 거죠. 초반에 항상 골을 내줬습니다. 초반에 골을 이렇게 내주는 그런 습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이렇게 절제돼 가지고 평소에 하던 걸 하자, 이런 마인드, 그런 게 좀 부족한 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원래 초반, 진짜 극초반 또는 극후반 이럴 때에 좀 무너지는 팀들이 제가 봤을 땐 약팀이에요. 그러니까 딱 어떤 분위기가 이제 형성되기 전, 그 분위기가 이제 사라져 가는 그 순간,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딱 자기 중심을 이렇게 지킬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약간 멘탈적인 부분, 평정심을 유지하는 부분, 그런 데서도 약간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브라질 경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도 라이브로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기회가 오면 말이죠, 딱 그 말이 맞습니다. 브라질 팀은 기회가 오면 놓치지를 않는다. 한국 팀이었으면은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와, 이게 그래도 과연 골로 연결될 수가 있을까? 이런 기회가 한 몇 번은 와야 그 중에 하나가 골로 들어가겠지. 심지어 많으면 한 10번은 와야 한 골이 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은연중에 하게 됐거든요. 그만큼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브라질 팀 보세요. 이번에 16강 브라질전 못 본 분이 계시다면 한번 하이라이트라도 좀 보면요, 브라질 플레이가 정말 정교합니다. 딱 이제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그러니까 브라질이라는 팀이 말이죠, 원래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개인기를 강조하는 팀이었거든요. 개인기 우선의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능력이 출중하니까 마음껏
자신의 기량을 펼쳐봐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유럽 축구는 뭔가 조직력에 기대가지고, 선수들 개인 기량도 뭐 물론 뛰어나지만 조직 플레이를 한다는 그런 인상을 줬던 거에 비하면 브라질이나 남미의 강호들, 뭐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뭐 이런 팀들은 조직력보다는 아무래도 개인기에 입각해서 그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막 치고 나가는 경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여전히 스타들이 있죠. 네이마르 선수를 비롯해가지고 많아요. 그 선수들이 다 또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자신의 클럽에서 이렇게 뛰고 있는 선수들인데, 근데 이 선수들이 서로 팀 플레이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브라질이라고 개인적인 단독 플레이가 아니고 진짜 조직력 우선의, 조직력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닌가,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도 그게 브라질 선수 대부분이 말이죠,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잖아요. EPL에서 뛰는 선수가 있고, 프랑스에서 뛰기도 하고, 스페인, 뭐 이태리, 뭐 하여튼 간에 유럽식 축구를 이해를 하고, 유럽 축구가 하나의 거대한 이제 그런 표준이 이제 되어버린 거죠. 축구 스타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브라질 팀의 그 경기하는 모습이 말이죠, 그냥 딱딱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네. 옛날에 진짜 독일 축구가 엄청나게 잘 나가던 시절, 또는 네덜란드 축구, 한때 토탈 사커 뭐 붐이 일었었잖아요. 약간 그런 팀 운영이, 그런 전략이 좀 연상이 되는, 생각이 나는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약간 좀 처절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기량 차이가 일단 많이 나고요. 선수들 개개인 면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조직력도 조직력인데 개개인의 기량 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1대1로 이렇게 공격과 수비로 이렇게 맞대응할 때 그때의 모습들을 보면 브라질 선수들이 참 인정하기 싫지만 약간 한 수 위의 실력을 가졌다. 그리고 조직력도 앞선다. 그리고 참 정교하다, 빠르다, 정교하다, 기회를 놓치질 않는다.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 와, 참 진짜 이 아쉬움이 남는, 너무나도 아쉬운 그런 월드컵이었습니다. 진짜 따끈따끈한 월드컵이죠 지금.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경기를 이렇게 치르고 이제는 짐을 싸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 중계진들도 이제 짐 싸는 그런 중계진들이 있겠죠. 거기에 무슨 뭐 예능 프로 찍으러 간 그런 이제 연예인들이나 다 돌아올 채비를 좀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계속 이제 경기를 보는 내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 참 답답함이 앞서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와, 선수들 그래도 잘 싸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특히 마지막에 이제 손흥민 선수 인터뷰 장면을 끝으로 이제 제가 TV를 껐거든요. 인터뷰 장면 보면 손흥민 선수 연신 계속 죄송하단 말을 해요. 이렇게 성원해준 국민들한테, 팬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이렇게 감출 수가 없다 뭐 계속 죄송하다 얘기를 하고 더 좀 잘해서 이제 그렇게 기쁘게 했어야 되는데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이 막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너무 비판만 하기도 그렇고요. 그래도 우리가 참 16강을 좀 염원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루어준 또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코치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돌아오면은 더 많은 또 격려를 해주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월드컵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7시 2분이네요 7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 내일은 또 새롭게 또 달라진 모습으로 아침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